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틀 전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부당하게 내정 간섭을 한 중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그 문제를 타결짓는 합의를 한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 동맹관계, 그리고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장기적으로 끼칠 만한 내용이 있다는 데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 한국의 여론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고쳐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해결 불가능의 상황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란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구별할 때 저 사람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비판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런 한중 간에 굴욕적인 합의가 외교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합의가 있었는데 대해서 어떤 아주 고위 외교관 출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복 조치가 결국은 중국에 손해를 더 많이 끼치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미래의 안보 주권까지 넘긴 치욕적 합의입니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할 때는 동맹도 대안도 없었지만 한미동맹도 있고 중국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미리 항복한 셈입니다. 삼전도의 굴욕보다 더 수치스러운 국가안보 외교정책의 재앙입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비판도 하지 않는 점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삼전도보다 더 치욕적이다. 이분 설명은 인조는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또 그때 도와줄 동맹국도 없으니까 항복 이외의 대안은 없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많은 대안도 있다. 첫째, 한미동맹도 있다. 그리고 일본과도 우호관계다. 또 미국의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국제 여론이 좋지 않다. 또 우리도 대안이 있다. 그 대안 중에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중간재의 수출을, 특히 전자산업에서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값싸게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몇 배, 몇십 배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금지시키면은 중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돼 있다. 그게 말하면 대안이죠, 대안. 우리도 대안이 있는데 어떻게 동맹도 대안도 써먹지 않고, 중국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한미동맹이 해체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 미리 항복해버렸냐. 참 기가 막힌 지적입니다. 기가 막힌 지적.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미리 약속한 거. 앞으로 장래에 뭘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아니,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그 이혼하는 자기 부인한테 나는 앞으로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는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약속합니까? 더구나 미래에 우리가 국가 생존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극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국가 생존을 위한 노력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느냐 이거죠. 보통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생존 투쟁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게 첫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이것은 수도권을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노출시키고 적전 무장 해제 상태에서 김정은의 인질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틀립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성주에 배치한 사드는 수도권으로 떨어지는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추가 배치를 해야 되죠. 수도권에.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핵전 무장해제죠. 핵 앞에서 무장해제. 그럼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은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왜 중국에 약속을 해줍니까? 추가 배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공격무기가 아닌데 중국의 안보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 문제의 결정권을 중국한테 줘버립니까?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 대신 살아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물리고 위기에 물리면은 한국에 군대를 보내줄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중국에 약속을 합니까? 중국은 적을 편드는 나라인데. 또 하나는 MD, 즉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겠다. 물론 과거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참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핵 방어망 건설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런데도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아니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이든지 어느 나라가 주도하든지 한국에 도움이 되면은 한국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장비를 도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서둘러서. 더구나 혼자서 독자적 핵 미사일 방어망을 건설하기에는 우리의 정보 능력이 턱도 없다. 정보 능력, 군사 위성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군사 위성 하나도 없다. 미국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 구축을 하지 않겠다. 이미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 군사동맹관계가 작동하고 있는데 구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실제하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해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종합하면은 동맹과 국가의 국격과 국격을 해친 합의입니다. 이것은 인조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조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완용이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완용 또한 동맹도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일제에 제국주의 일본에 넘긴 것 아닙니까?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배한 뒤로는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완용이가
무슨 다른 대안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감에서 그런 배신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이런 행위는 중국에 한국의 국가 이익을 헐값에 넘긴 거 아닙니까? 한국인의 안전을 어떻게 이완용보다, 인조보다 이 치욕이 사대주의적 외교의 재앙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린 그 책임이 어떻게 인조나 이완용보다 덜하다고 하겠습니까? 가볍다고 하겠습니까?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국민들한테 정확한 진실만 알리면은 국민들은 합리적, 정상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 점을 확신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합의, 한중 합의의 이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언론이 이렇게 한중 합의의 배경에 있는 이 3대 안 하겠다는 약속, 3가지 국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3가지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 사드 추가 배치해야 되고, 미국 MD에 참여해야 되고,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를 더욱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다 안 하겠다고 한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를 출범시킨 책임이 있는 유권자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자기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전화를 걸든지 댓글을 쓰든지 집회에 나가든지 적극적인,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유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구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구 노력.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감사합니다.